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5년도 간평사 경제학 기출문제를 6번서부터 풀어볼게요. 어벤져스 멤버들도 열공하고 있네요. 자, 6번 보실까요? 자, XJ를 독점 공급하는 기업 A의 시장 수요 함수가 있고요, 생산 함수가 있어요. 지금 노동과 자본이 아니라 노동과 원료 이렇게 하죠. 보통 이제 생산 요소를 노동, 자본, 원료, 에너지 이렇게까지 확장하기도 합니다. 자, 노동의 가격, 임금, 자본, 원료의 가격, 10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윤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구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윤 극대를 달성하는 지금 독점 기업이라는 걸 잘 보셔야 돼. 이게 독점이든 아니든 이윤 함수를 쓰신 다음에 생산량으로 미분해서 제로로 나서 그걸 대입해서 이윤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윤 함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총수입은 어떻게 구합니까? 얼마짜리 몇 개 팔았니? 이렇게요. 그리고 총비용 함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게 노동과 자본일 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얼마짜리 하는 임금을 노동을 얼마 투입했고 얼마짜리 하는 자본을 몇 개 투입했니? 이게 바로 노동과 자본에 대한 투입에 대한 비용 해가지고요. 이게 노동과 자본으로 표현됐는데 우린 어떻게 바꾸죠? 그래요. 저 생산함수, 지금은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야. 그걸 L을 집어넣고 K를 집어넣어서 Q로 바꿔줍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요거 그냥 놔둘게요. 공부를 위해서. 우선 첫 번째, 여기 보시면 P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그럼 P값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P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고요. 자, 그러면 식을 저기 P값을 넣게 되니까 300 마이너스 Q 이렇게 Q에 대한 함수로 해야 돼요. 우리의 관심사는 이윤 극대하는 이윤을 맥스하게 되는 생산량 Q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Q로 바꿔서 Q로 미분해서 제로로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Q는 그냥 써주고요. 빼기. 여기 나와 있는 비용 함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비용 함수 끄집어내는 거 연습 많이 했죠?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야. 레온티에프 생산 함수에서 비용 함수 어떻게 구해요? 그쵸? 여기 나와 있는 XJ랑 YJ 아니면 LM 이렇게 나와 있고 LK 이렇게 있을 때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할 때 아니면 자동차는 바퀴 4개랑 차체 하나일 때 결합되었을 때 자동차가 하나 만들어지죠. 안경은 안경테 하나랑 안경알 2개가 결합되었을 때 안경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생산 함수에서 레온티에프 생산 함수 고정 투입 비율이라고 하죠. 이 경우는 어떤 특성을 갖게 된다? 그래요. 요거 2개 같아질 때 그때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0.2L 숫자가 0.1에서 10분의 2, 5분의 1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얘랑 0.5M 이게 2분의 1 M 요게 같아졌을 때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하나 Q 하나가 만들어져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얘가 5분의 1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가져올게요. 이게 지금 L과 M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써봅시다. W 여기 이게 W야. 근데 이제 M까지 표현하려고 하니까 스몰 m이라 표현하기 그래서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거대로 표현을 하면 PL 곱하기 L 더하기 PM 곱하기 원료 M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그림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딱 봤을 때 이윤 극대 생산량이네. 거꾸로 추적을 해가지고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수학이 약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저거 경제학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식을 세우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복잡한 미적분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 점프하고 넘어가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 이윤 함수 쓸 줄 알겠고 LK라고 보통 하는데 여기선 LM 이렇게 된 것이고 노동의 가격, 원료의 가격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요거 L 대신에 Q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어진 정보가
노동의 가격이 여기 20, 원료의 가격이 10 이렇게 있으니까 값을 집어넣을 수 있어. 20, 10 이렇게 값을 집어넣을 수 있고 L과 M 대신 Q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 요거 관계 5분의 1이니까 L은 어떻게 돼요? 5Q 이렇게 관계가 되니까 L 대신에 5Q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지금 뭘 해야 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와의 관계를 통해서 얘랑 이렇게 표현할까요? 얘와의 관계에서 또 뭐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이쪽에다 이렇게 할게요. M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게 2분의 1이잖아. 그럼 M은 어떻게 됩니까? M은 지금 Q로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M과 L 대신 집어넣어서 Q로 다 바꿔주는 거야. EQ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M 대신에는 EQ를 집어넣고 L 대신에는 OQ를 집어넣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았어. 요거 식을 정리합니다. 여기다 쓸게요. 따라서 이윤함수는 자, 이게 PQ Q로 나타내니까 그냥 곱해서 정리할게요. 300 Q 마이너스 Q의 제곱 따라오셨죠? 요건 어떻게 돼요? 20 곱하기 5Q 100Q네 100Q 빼기 100Q 됐죠? 얘도 마이너스야. 요거 10 곱하기 2Q 하니까 마이너스 20Q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 20Q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요 미분해서 제로로 놓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온극대 산출량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쓸게요. 델타 Q로 이온함수를 미분합니다. 그러면 요거 300 남고 100, 120, 180 마이너스 2가 내려가요. 2Q 이거는 빵 이렇게 되죠. Q 값은 얼마야? 90 이렇게 되겠네. 90 이해 가시죠? 그래서 따라서 이온극대를 달성하는 Q 값은 90. 그러니까 요걸 보고 아이고 내가 처음 보는 원료가 나왔네. 난이도가 높은가 보다. 물론 이제 다른 시험 쉬운 그런 문제보다는 요게 그래도 좀 복잡한 거지만 요거 독점의 이온극대 나타내는 이온함수 쓰는 거 이거는 늘상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L자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이 어떻게 결합돼서 되는가 이건 알고 계셔야죠. 이건 많이 했잖아. 생산함수에서 비용함수로 바꾸는 거 그거밖에 안 나와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한번 봅시다. 요게 이제 간평사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거죠. 간평사 시험에 나온 다음에 뭐 회계사나 다른 시험, 공무원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문제 스타일인데요. 앞에서 봤던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는 L자 형태가 되는데 이건 L자 형태가 아니야. 기울기가 약간 꺾여지는 겁니다. 근데 꺾여질 때 이런 식으로 꺾여질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꺾여질지 그거를 좀 체크하셔야 돼요. 오케이? 아니면 L자형으로 꺾여질지 이게 레온티에프 되는 것이고 아니면 기역자 형태로 꺾여질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많이 우리 기출 있어서 해보셨을 텐데 값은 X제 소비량이 Y제 소비량보다 많으면 X가 Y보다 많으면 X제 5개에 Y제 1개를 교환하려고 하고 이 교환 비율입니다. 일정하게 교환하는 비율입니다. 자, MRS라 보시면 돼. 그럼 MRS가 뭐야? X제가 얼마나 소중한 걸 나타내는 건데요. X제는 Y제보다 X제 5개랑 Y제 하나를 교환하니까 X제가 소중해요? 덜 소중해요? 덜 소중하죠. 그래서 이게 MRS를 계산하시게 되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계산하시게 되면 5 아니면 5분의 1이야. 이거는 여러분 국제무역론에서도 교환 비율 나타내는 기회비용, 리카르도 모형 이거 할 때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보이셔야 돼. MRS가 X제를 그러니까 MRS 할 때 뭐 델타 X 대비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늦어요. 그냥 MRS XY가 뭐냐 하면 X제가 소중한 정도인데 X제가 덜 소중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5분의 1이라는 거 바로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해요. 그거 연습을 하세요. 지금 나 이 문제 풀려고 해. 안 돼요. 물론 푸는 것도 중요한데요. MRS가 뭐다 느낌이 딱 와야 돼요.
그 다음에 yj 소비량이 xj보다 많으면 xj가 작은 거야. 그럼 xj가 yj보다 작으면 자 그러면 xj 하나랑 yj 5개를 교환하니까 xj가 소중해요? 아니면 덜 소중해요? 훨씬 소중하지. yj 5배 소중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MRS가 xy가 5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겼대요. 우리 간평사 시험 문제에서는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스타일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xj랑 yj가 있을 때 x랑 y가 같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같잖아요. 45도선 여기는 x랑 y가 같은 영역이고요. 여기다 x를 놓고 여기다 y를 놓읍시다. 됐죠? 자 그러면 x가 y보다 큰 영역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 아니에요? 여기 노란 색깔 영역. 그리고 x가 y보다 작은 영역은 여기다가 2 놓은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x는 2인데 y는 3이니까 y가 더 크고 x가 y보다 작잖아요. 요 영역은 요 영역 색깔은 안 칠할게요. 지저분해지니까 x가 y보다 작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y가 x보다 큰 영역이고요. 요 영역은 y보다 x가 큰 영역이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x가 y보다 큰 영역에서는 기울기가 5분의 1 하니까 기울기가 완만한 거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기울기가 MRS 무차별 곡선이 5분의 1이니까 완만하게 되고 기울기 표현 잘 보시고 5분의 1 마이너스는 뺄게요. 자 여기는 x보다 y가 큰 영역에서는 기울기가 5니까 이렇게 좀 가파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5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기고 역시 이렇게 생기고 이해 가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효용을 극대화하는 XY 소비량을 구하세요 했는데 예산제약식을 보셔야죠. 예산제약식은 이렇게 쓰죠. 소득 M을 가지고 얼마짜리 하는 XJ를 몇 개 사고 얼마짜리 하는 YJ를 몇 개 사고 이해되십니까? 예. 자, 소득은 얼마야? 120. 자, X의 가격 얼마예요? 1. 보이시죠? 1. YJ 가격은 얼마야? 2. 이렇게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환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산선을 여기다 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가 Y고 여기가 X인데 X는 120이고요. Y는 60이잖아. 여기가 60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선이 2분의 1의 기울기로 돼서 여기는 120이고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예산선의 기울기가 py분의 px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2분의 1이 되는 거야. 2분의 1. 그래서 요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 색깔보다는 가파르고 파란 색깔 5보다는 완만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효용 극대화는 선택을 표현합니다. 라고 하면요. 여기 45도 선상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X랑 Y가 같아지는 부분인데 자, 여기 보시면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좀 두껍게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어떻게 돼? 그렇죠. 여기는 기울기가 5고 여기는 5분의 1 이렇게 되니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은요. 여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보면 요게 X랑 Y가 같게 되는구나. 요걸 알 수가 있고요. 요게 A점이라 할게요. 그럼 요 A점, 요 같아지는 거니까 요걸 예산선에 대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대입 하시게 되면 자, 예산선 어떻게 써요? 120은 자, Y 대신에 X를 집어넣을게요. 그럼 2X 하니까 3X 이렇게 돼서 X는 3, 42 해서 40 물론 Y도 같이 4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가 바로 효용극대화구나 해서요. XY가 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같은 게 없잖아요. 사실 이거밖에 없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정석으로 다 여기 나와 있는 무차별 곡선 형태랑 이렇게 해서 풀었는데 약간 요 특징을 보시면 요렇게 돼 있구나 해가지고 여기서 효용극대화가 결정되겠구나. 그걸 보셔야죠. 물론 우리 시험이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5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만약에 py분의 px가 5분의 1보다 작아. 예를 들면 10분의 1이면 무차별 곡선이 훨씬 더 완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돼? 그럼 이런 형태가 되겠죠. 요거 그림 그려지실래나 한번 보시죠. 굉장히 예산선이 완만한 거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5분의 1보다 훨씬 더 작게 되니까 예산선에 여기 무차별 곡선이 예산선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석해가 될 수가 있죠. 그건 이제 약간 응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거기까지 가진 않았죠. 요거 자주 출제되니까 좀 잘 보시고요. 나 풀 줄 알아. 이 차원에서 빨리 풀 줄 알아. 거기까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8번 한번 봅시다. XJ랑 YJ는 서로 대체제이고 XJ랑 ZJ는 서로 보완제이다. 여러분 이런 거 살짝 우리 눈에 와닿는 그걸 생각하세요. 아니 XJ랑 YJ 대체제니까 XJ 콜라라 할게요. 콜라. YJ는 사이다라 할게요. 그리고 콜라와 ZJ는 보완제 뭐가 있을까? 햄버거 할까요? ZJ는 햄버거라고 합시다. 햄버거. 오케이? 근데 XJ 가격이 상승했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XJ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뭐 그림까지 안 그려도 될 것 같습니다. X의 소비량은 줄어들지. 이건 이제 곡선상의 이동이죠. X의 소비량이 줄어드는데 콜라의 소비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 콜라 가격이 비싸진 거니까 콜라 소비량이 줄고 대신 사이다로 갑니다. YJ에 대한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YJ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요. 자, 근데 XJ 가격이 비싸져서 XJ 콜라를 덜 먹게 되면 햄버거랑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보완제니까 햄버거까지 안 먹게 돼요. 자, 그래서 ZJ에 대한 소비량, 햄버거에 대한 소비량 같이 감소합니다. 이게 보완제 관계예요. 해설에는 뭐 X랑 YJ는 대체제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콜라, 사이다, 콜라, 햄버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ZJ의 수요는 감소한다고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살짝 그림까지 그릴 건 아니긴 하지만 여기 YJ 시장이라 할게요. YJ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증가할 겁니다. 여기 YJ야, YJ 시장. 여기 YJ고 YJ 가격. 자, 그럼 YJ 같은 경우는 A에서 B로 이렇게 갑니다. 이게 공급 곡선이고 이게 수요 곡선이죠. 자, 그러면 YJ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도 비싸지게 되고요. 이해 가시죠? 자, ZJ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요거까지 하고요. 답을 먼저 한번 보세요. 얘네들은 기억 니은은 YJ잖아. YJ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 증가한다. 기억이 맞지. 그러니까 얘는 틀려요. 니은 날리시고 기억은 맞고 뭐 세 개 다 보시긴 해야 되겠네요. ZJ는 수요가 감소하니까 수요 곡선 좌측으로 가면 그림 안 그려도 되겠죠? ZJ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맞네요. 얘는 틀렸고요. 그래서 기억, 리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콜라와 사이다 서로 대체관계. 여러분 대체관계라는 거는 두 개 서로 경쟁관계라는 뜻입니다. 경쟁적이다. 그리고 보완관계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대체관계입니까? 아니죠. 보완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요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보통은 이제 꾸르노 모형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요. 슈타켈버그 모형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난이도가 좀 낮을 때는 한계 비용을 똑같은 걸로 해서 여긴 다르게 했잖아.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의 4분의 3 해가지고요. 선도자, 선발자가 생산을 이제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생산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4분의 2. 그러니까 슈탈케버그 생산량은 완전 경쟁 시장의 4분의 3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배분됩니까 하면 4분의 2만큼은 선발자 그리고 4분의 1만큼은 추종자 추종자 이렇게 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이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라 해야겠죠. 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돼서 요게 바로 선발자가 좀 많이 가져가요. 선발자, 선도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얘는 추종자 이렇게 되는 거죠. 후발자, 팔로워가 요만큼 가져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한계 비용이 좀 달라. 그래서 약간 그냥 시간이 없을 때는 A기업이 슈타켈버그 모형의 선발자네. 선발자. 보통 이런 문제는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풀기를 권장하기도 해요. 아니면은 출제자가 좀 약간 그래. 숫자가 뭐 30, 50, 100 이렇게 크게 하면은 한계 비용이 두 개 살짝 합하면 어떻게 돼? 여기 10이고 20이니까 중간쯤 해가지고 한 15로 생각해서 여기다 넣어서 감을 잡을 수도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선발자 하니까 평균해서 만약에 두 기업의 한계 비용이 15라고 이건 별로 좋은 건 아니래서 아무튼 취지만 말씀드리는 거야. 객관식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가정하여 저기 나와 있는 P가 100 마이너스 Q 이렇게 있고 이건 그 문제가 아니야. 엄밀하게 보면. 그래서 MC가 15라고 하면은 그 Q는 어떻게 돼요? 완전 경쟁 시장의 Q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85가 돼서 대략 4분의 2 절반 4분의 1 이렇게 하는 거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뭐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원래 정석으로 하면 그 해설에 있는 것처럼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도자가 힘이 센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먼저 하냐면 추종자에게 얘기합니다. B야 왜? 너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래서 B가 원하는 걸 물어봐요. 자기가 이제 힘이 세고 지배적인 기업이니까 B 기업의 반응 곡선을 구해야 돼요. 이 반응 곡선은 꾸르노 모형 구할 때 연습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우리 기본서에서도 요거는 똑같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제 식이 복잡해가지고 뭐 연습을 하시라 했는데 안 하신 분들은 뭐 꾸르노까지만 하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구하고 자기가 힘이 세니까 요걸 충족시켜 주는 거야. B의 반응 곡선을 이거 구하는 거죠. 이를 A 기업의 A의 이윤 함수에 대입을 합니다.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요거를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입하여 그럼 A의 이윤 함수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윤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자기의 이렇게 생산량으로 이윤 함수를 미분해서 빵으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좀 간단한데 B의 반응 곡선을 구하는 거. 이게 이제 꾸르노 모형에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A의 이윤 함수에 대입을 해서 또 푸셔야 되는 거예요. 갈 길이 좀 멀어. 그러니까 객관식이니까 그냥 살짝 이렇게 해서 그냥 찍는 것도 추천하긴 하는데 해설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좀 봐주세요. 먼저 B의 반응 곡선은 어떻게 구합니까? B의 이윤 함수를 먼저 체크해야죠. 그럼 B의 이윤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두 기업이 지금 수량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요 가격이 두 기업의 같이 생산하는 거의 합이에요. 그래서 100 마이너스 이렇게 쓰셔야죠. QA와 QB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기업 B의 이윤함수는 이렇게 쓸게요. B기업의 총수입에서 B기업의 총비용을 뺍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B기업의 총수입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저기 두 기업이 같이 생산하는 거에 따른 수요 함수, 저 P를 여기다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B기업은 자기가 몇 개 생산했니? 요거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이 여기 있잖아. 보통 약간 여기서는 엄밀하진 않지만 이렇게 나와 있으면 B기업의 한계 비용이 20이다 그러면 고정 비용이 없는 걸로 보통 출제자는 출제해요.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 20인 거야. 그래서 요게 총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평균 비용 20에다가 큐비 이렇게 됩니다. 요까지는 연습을 살짝 해주세요. 이윤 극대화를 찾는 그거는 많이 물어보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P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 대입을 해야지. 지금 꾸르노 슈타켈버그 모형은 과정 모형에서 생산량, 수량, 경쟁 모형이야. 그러니까 가격을 없애고요. 다 수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방향을 잡아야지 뭔가 연산을 하지. 그냥 뭔가 어떻게 해서 미분하면 나오겠지.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방향을 못 잡겠다, 길이 안 보인다 그러면 그 문제는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찍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P 요걸 집어넣어요. 전개해서 집어넣으시죠. 그럼 100 마이너스 QA 마이너스 QB. 자, 이렇게 되고요. 요 QB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빼기 20 QB. 이거요, 여러분 뭐 고배 미분 이게 편하신 분은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직접 전개하는 거를 권장해요. 뭐 머릿속에 막 이렇게 숙달된 수학적인 그게 아니면 그냥 푸세요. 그래서 100 QB 마이너스 QA QB 마이너스 하점자가 있으니까 정신 없을 수 있겠지만 그건 좀 연습을 하셔야죠. 제곱 마이너스 20 QB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요걸 미분해서 반응곡선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업 B의 반응곡선을 구하래. 요걸 기업 B니까 자기의 생산량으로 미분합니다. 요걸로 미분해서 제로로 놓습니다. 이렇게 빵 이렇게 놓게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100 큐비인데 20 큐비니까 80 큐비잖아. 80 요거까지는 그냥 쓰고요. 요게 QB잖아요. 미분하면 요 QA만 남죠. 마이너스 QA 따라오셨죠? 요거 QB로 미분합니다. 2가 내려가요. 마이너스 2QB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반응곡선이라고. 이게 꾸르노 모형에선 이게 자주 나오니까 여기까지는 하시는데 물론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좀 더 해서 슈타켈버그 모형을 연습하시게 되면 꾸르노 반응곡선 구하는 것들은 약간 식은 죽 먹기겠죠. 근데 여기서 그냥 슈타켈버그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기업 B는 반응곡선이 뭐야? 반응곡선이라는 것은 A의 생산량의 과정 모형이잖아. 반응해가지고 기업 B는 몇 개를 생산할 것인가? 그걸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정리하시면 돼요. QB의 반응곡선은 그냥 값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A의 생산량이 영향받죠. 얘가 전리 넘어가요. 2로 나눠줍니다. 그럼 저걸 뭐 40 마이너스 2분의 1 QA 이렇게 되는 거죠. 멀리 왔죠? 그러니까 이게 A가 생산을 안 하면 40이 되고 얘가 40이면 20이 되고 80이 되면 빵이 되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기업 B의 반응곡선이야. 여기까지 따라오셨을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된다? A의 이윤함수에 다시 또 대입을 합니다. 갈 길이 좀 멀어요. 문제는 좀 세 줄밖에 안 돼가지고 아이 만만하네?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가장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A의 이윤함수 구해볼게요. 요거랑 똑같이 하셔야죠. A의 이윤함수 요거는 자, 여기 똑같이 쓰시면 돼.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거야. P 이거 그대로 오고요. 요게 QA가 곱해져야지.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00 마이너스 QA에다가 QB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QA가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 총비용 함수가 어떻게 된다? 총비용이 지금 같으면 모르겠는데 A기업은 한개 비용이 10이야. 그러니까 훨씬 더 약간 선도자가 되는 게 한개 비용이 더 낮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표현하면 10QA 이렇게 됩니다. 자, 뭘 해야 된다? A의 이윤함수를 구했어요. B의 반응 곡선을 A의 이윤함수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 B의 반응 곡선을 구했잖아. 요 값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나 안 할래 이러지 마세요 지금. 뭐 나오면 안 해도 되지만 여기까지 꾸르노 모형은 자주 나오니까 여기까지는 좀 해주셨으면 해요. 여기 QB를 구했잖아. 이 반응 곡선 구하는 거.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대입을 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됐죠? 자, 이거 그러니까 약간 좀 시간이 걸리긴 하네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40-2분의 1 QA 이걸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살짝 계산을 해보세요. 컨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복잡하네요. 거기 보시면 시계 쭉 정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공간이 없으니까 뭐 이게 직접 하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기업 A의 생산을 구하는 거니까 이윤함수를 기업 A의 생산량으로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제로를 구하시면 돼요. 요거 집어넣어서 똑같이 하세요. 그럼 미분해서 제로로 넣게 되면은 요거이면 생산량 자체는 50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A의 생산량을 물어보니까 요거까지는 안 할게요. 이거는 앞에 거랑 똑같은 그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5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스타켈버그 모형이니까 좀 약간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공부하실 때는 실제 시험장에서 만나면 저는 찍으세요 하고 싶은 느낌이고요. 물론 간평사 수험생들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공부하실 때는 한번 요걸 따라서 계산해 보세요. 그래야지 꾸르노 반응 곡선 계산할 때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아무튼 요 정도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 10번 문제 봅시다. 자, 기업 갑은 시장 A와 B에 자동차를 독점 공급합니다. 시장의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A와 B가 있네요. 이거 여러분 멀티마켓 다시장 독점이죠. 기업이 이렇게 한개 비용 이렇게 해서 현대자동차가 생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산한 걸 가지고 두 개 시장에다가 이렇게 나눠서 팔아요. 국내 시장, 해외 시장, A 시장, B 시장. 그래서 A 시장에서의 한개 수입과 B 시장에서의 한개 수입과 이렇게 되는 걸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장 독점에서 얘네 둘이 같을 때가 최적인 거 아실 거야. 만약에 A에서 하나 팔았을 때 A에서 마진이 더 좋으면 B보다 좋으면 A에 팔겠지. 그러니까 같아지게 되고요. 당연히 MR은 같아지게 되고 MR과 MC가 같아질 때 또 최적이 되죠. 그래서 약간 3급 가격 차별의 그 문제고요. 3급 가격 차별 문제. 이거 거의 다공장 독점하고요. 멀티팩토리 문제랑 멀티마켓 다시장 독점. 이거 거의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문제 자체는 많이 익숙할 겁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3급 가격 차별로 다시장 독점 이렇게 되고요. MR이 두 개 똑같은데 여러분 아로 공식까지 적용하셔야 돼요. 아모로소 로빈슨 공식 자주 나옵니다. 아로 공식을 적용해서 공식으로 역탄력성의 법칙까지. 그러니까 탄력성이 작은 시장은 힘이 없는 거니까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그것까지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3급 가격 차별 역탄력성 법칙 요거 계산 문제인데 두 개 같은 거야. MC. 여러분 이게 MRA는 어떻게 됩니까? MRA는 네.
요거 보면 기울기 2배 가파르게 하시면 돼요. 600에다가 마이너스 4QA 이렇게. 오케이? 자, MRB는 어떻게 됩니까? MRB는 1200에다가 기울기 2배 가파른 걸로 하세요. 10QB 이렇게 되겠죠? 1200 마이너스 10QB. MC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MC가 여기 보시면 기업의 총비용 함수 이렇게 주어졌잖아. 엄밀하게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두 기업이 생산하는 거로 표현돼 있죠. QA와 QB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 미분하시게 되면 EQ 되잖아. 근데 여기 보시면 비용이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Q는 기업이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꾸르노 모형 할 때 하는 거랑 비슷한데 이거인데 자 이걸 엄밀하게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C는 요걸 미분하고 안에 걸로 또 미분해야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QA와 QB 해가지고 미분을 해서 이 Q 이렇게 나타내고 A의 MC는 이 QA에다가 이제 안에 걸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야. 근데 그것까지는 하시긴 그렇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미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C는 각각의 생산량에 대해서 조고 미분해서 EQ 이렇게 A 또는 EQ B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네들이 다 같을 때가 최적이에요.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각각의 생산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갖게 되니까 QA는 100 이렇게 됩니까? QB도 100 이렇게 됩니다. 100. 근데 여기서는 생산량을 물어본 게 아니야. 생산량으로 잘못 100 있으면 실수할 수 있으실 텐데 가격을 물어보니까 이걸 저기 나와 있는 수요 곡선에 대입을 하시면 돼요. 100을 집어넣게 되면은 400 이렇게 되고 400이니까 요거 중에서 값을 계산을 할 수 있겠고요. 여기다 100을 넣게 되면 얘는 700 이렇게 되니까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서 이렇게 보시죠. 다시장 독점, 다공장 독점은 어떻게 됩니까? 다공장 독점은 요 케이스야. 이것도 잘 정리하세요. MC1, MC2 이게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납품을 받아 가지고 MR 이렇게 시장에 내다 파는 거. 요거 MC1과 MC2 갖고 MR 갖고 요걸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래서 다공장 독점일 때는 MC1이 MR이 MC2 이런 관계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요거 잘 정리해 주세요. 자주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11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